영어 문법의 그 큰 그림을 보는 방법 두 번째 편입니다.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이 영어 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우리가 그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팔품사 중에 그 동사의 그 종류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타동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는 자동사라고 하죠. 물론 이제 하나의 동사가 어떤 경우는 자동사로 쓸 때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이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는 이렇게 주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고, 완전 자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는 그런 동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 자동사가 어떤 문장에 쓰이면 그 문장은 일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주어하고 완전 자동사 두 개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Jane sits on the chair. 그러면 제인이 앉아 있다. 주어, 동사 요거만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고 있죠. on the chair라는 건 이제 문장의 주요소가 아니고 문장의 종료소로서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앉아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냐면 이제 의자 위에 앉아 있다. 그래가지고 on the chair가 이 동사를 수식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부사가 하는 일인데, 이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이 수식하는 요 표현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장을 구성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종료소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완전 자동사 요 두 가지 주요소만 가지고 문장이 구성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일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이 주어는 이렇게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그 주어는 이제 명사 대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이죠. 팔품사 중에 They swim, 그들은 수영합니다. In the river, 강에서. 이것도 이제 in the river는 그냥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로서 동사 swim을 수식하기 때문에 동사에 그 붙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없어도 관계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 자동사는 그 동사의 특성상 주어하고 완전 자동사로 이루어진 일용식 문장을 만든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알면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요 공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돼요. 수학처럼. 예를 들어, 제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이는 일어납니다. 요 두 개만 있으면 문장이 되겠죠? Jane gets up.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찍, 그러면 early.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아침에. 자, 근데 early나 in the morning은 그냥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식어구라서 없어도 관계없다. 중요한 거는 주요한 요소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수적인 주요소 두 가지는 주어하고 동사죠. Jane gets up. 자, 이러한 공식대로 문장을 만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그 두 번째 형태가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이 불완전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자동사이고, 그런데 이제 보호가 있어야만 완전해지기 때문에 보호가 없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 자동사다 이렇게 불러요. 이 불완전 자동사는 이 형식의 문장을 만드는데, 이 문장은 주요소가 주어, 불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주격보 이렇게 주요소 3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Paul feels happy 그러면 Paul이 주어고 feels가 불완전 자동사고 happy가 이제 주격보죠. happy라는 것은 주어의 그 마음의 상태가 해피한지 아니면 불행한지 보충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격보호라고 하죠. 이 주어와 불완전 자동사와 주격보호는 주어가 이제 여기서 일형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격보호가 될 수 있는 것도 명사나 대명사 혹은 형용사가 주격보호가 될 수 있어요. 이때 형용사는 이제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꾸며주는 거는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 제한적인 용법 또는 뭐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법이 아니고 주격보호나 목적격 보호로 쓰일 때는 이제 그 형용사가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제한적인 용법이나 한정적 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보어로 쓰이는 서술적인 용법이 하나 있어요. 이런 서술적인 용법일 때는 문장의 주요소로 쓰이는 거고, 명사, 대명사를 수식할 때는 종료소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종료소로 쓰일 때는 이제 문장의 구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그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종료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은 불완전 자동사가 쓰이는 이 형식 문장은 명사, 대명사로 된 그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격 보호가 있는데, 이 주격 보호가 명사, 대명사로 된 주격 보호도 있고, 형용사로 된 주격 보호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식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잭 feels bored 이렇게 얘기하면 bored가 이제 지루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잭은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잭이 지루한 거니까 bored는 이제 주격 보호고 잭이 주어죠. 그러면 이제 주격 보호가 있으니까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 feels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의 단어만 대입해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배열하면 그것이 이 형식 문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영어의 이 문법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5형식 문장 만드는 거는 수학의 그 공식하고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누구나 다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형식 문장은 불완전 자동사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그 앞에 이제 주어가 있는데,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나 대명사라고 했죠. 근데, 원래는 동사였는데, 명사로 바뀌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라고 하죠. 투부정사의 그 명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동사 원형에다가 여기서처럼 동사 원형에다가 이렇게 to를 붙여서 이거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to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to travel 그러면 travel이 여행하다 이런 말인데 to travel 이렇게 to를 붙이면은 여행하는 것이라는 명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travel around the world 그러면 전 세계 일주를 하다, 전 세계를 다 여행하다 뭐 이런 말인데 to가 붙어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 이런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어가 될 수 있죠. 명사가 됐으니까.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is 뭐뭐입니다. 불완전 자동사죠. is가. 그 다음에 이제 exciting 흥미진진한. 그래가지고 여기서 흥미진진하다는 건 이제 전 세계 여행하는 게 흥미진진하다는 거니까 주어를 이렇게 보충 설명하고 있죠. 흥미진진한지 아니면 지루한지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exciting이 형용사로서 주격 보호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보는 것은 지루하다. 그러면 to watch the movie is 지루하다. 그러면 이제 bor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to watch the movie is boring. boring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영화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이런 뜻이에요. 그 영화를 보는 것은 지루하다. 나를 지루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 to watch the movie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경우고 to 부정사로서 명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is가 불완전 자동사, boring이 주격보호, 형용사로서 주격보호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공식에 맞춰가지고 쓰면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어가 되는 게 이제 명사, 대명사니까 동명사라는 것도 주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드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명사가 주어가 되고 불완전 자동사가 쓰이면 당연히 이제 주격 보호가 나와야 되겠죠. 형용사로서 이제 주격 보호가 여기 이렇게 쓰인 거예요. 예를 들면 avoiding difficulties. 원래는 avoid difficulties 그 말인데 avoid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여가지고 동명사로서 명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고난을 피하는 것은 is bad 나쁘다. 이 나쁘다라는 게 이제 고난을 피하는 것 주어가 나쁘다 그런 얘기죠. 뭐에 나쁘냐? For mental development 정신적인 발달에 나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장할 때는 어느 정도 고난을 좀 경험해 봐야 정신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지 않고 부모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고 그러면 결코 그 정신 발달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is가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주어가 있고 뒤에 주격 보호가 bad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 문장은 뭐 항상 그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라는 거를 뭐 꿈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 주어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주격 보호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여기는 동명사가 이제 주격 보호가 되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동명사는 명사니까 당연히 보호가 될 수 있죠. My hobby is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자, 나의 취미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냐? 주어가 이제 취미가 듣는 것인지, 아니면 노래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운전하는 것인지, 그거를 지금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주격보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여기서처럼 형용사가 보호가 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명사가 보호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자동사가 나오고 그 앞에 당연히 주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격 보호가 있는데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가 되는 경우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당연히 이제 동사가 명사로 바뀐 거기 때문에 보호가 될 수 있죠. 그 자격이 있습니다. My dream is to sing in the 세종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 the future. 자, 나의 꿈은 이게 주어고 is 뭐뭐입니다. To sing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 부르는 것이 주어가 이게 노래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패러글라이딩 타는 것인지 그런 걸 이제 to sing이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주격 보호예요. 노래 부르는데 이제 어디서 부르냐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죠. 그리고 이제 in the future라는 건 미래니까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장소를 나타내든 시간을 나타내든 전부 다 그 부사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종료소예요. 수식어구니까 없어도 되죠. 문장을 구성할 때는 동사 is가 쓰이면 요게 이제 불완전 자동사일 때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호가 있다. 주격 보호가 있다. 이런 구조로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완전 자동사가 쓰인 이 형식 문장에서 앞에 주어가 있고 뒤에 그 투부정사가 이제 주격 보호로 나오는데 여기 앞에서처럼 명사적인 용법이 아니고 형용사적인 용법이 주격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적인 용법일 때는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데 형용사적인 용법일 때는 뭐뭐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 가능,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의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 외에도 그 예정, 그 다음에 운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섯 가지 용법이 있죠. 이걸 우리가 특히 이제 앞에 불완전 자동사가 비동사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래서 비투용법이라고 하죠. 비투용법. 비투용법은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형용사로서 이제 보충 설명하는 건데 의무나 가능, 의도, 예정, 운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중에 뭐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Children are to obey their parents. 아이들은 자기들의 부모님들한테 순종해야만 한다. 이때는 의무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Nothing is to be seen. Nothing. 이 대명사는 이제 주어로서 뭐뭐가 아니다. 이게 부정주어죠. 그 다음에 이제 is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서 이렇게 주격보호가 됐는데, 수동태죠. 원래 이제 능동태일 때는 to see. 근데 이제 그게 수동태가 되니까 to see가 to be seen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뭔가를 보는 거고
무엇인가는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수동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부정주어다 보니까 어떠한 것도 보여질 수 없었다. 그러면 이제 가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가능. 그 다음에 이제 if절에 이렇게 비투용법이 나오면 대개 이제 의도라고 이제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if you are 만약에 당신이 study abroad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할 의도라면 이렇게 you have to master English 당신은 영어를 통달해야 합니다.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이나 운명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투부정사에서 형용사 용법 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타동사라는 것이 있죠. 이 타동사라는 거는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이제 타동사라고 하는데 이 완전 타동사는 문장에 쓰이면 앞에 주어가 있고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는 타동사예요. 주어하고 완전 타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세 개의 주요소로 이루어진 문장을 만들어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수식어구는 얼마든지 붙여도 된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수식어구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붙어 있든 뭐 문장의 형식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Kathy wants to marry Tom sooner or later. sooner or later라는 건 뭐 조만간 이런 뜻인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조만간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없어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Kathy 그 다음에 wants는 동사죠. 그 다음에 to marry Tom 요게 이제 목적어예요. Kathy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Kathy가 원하면은 뭔가 원해지는 대상이 있겠죠. 그게 목적어인데 marry Tom 탐하고 결혼하는 것을 원한다. 근데 이제 영어에는 탐하고 결혼하는 것 이런 단어는 없죠. 그러나 이제 탐하고 결혼하다 이런 동사로 만들 수는 있어요. marry 탐. 탐하고 결혼하다 그럴 때 marry 다음에 바로 탐이에요. 이게 전체사가 필요 없는 요것도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탐하고 결혼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앞에 이제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로서 명사적인 용법이 돼가지고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삼형식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Jesse enjoys climbing a high mountain. 제시는 즐깁니다. 제시가 뭔가를 즐기면 그 즐기는 대상이 있겠죠. 등산하는 것을 즐기든 수영하는 것을 즐기든 뭔가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어인데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 요것을 즐긴다. 근데 영어 단어에는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높은 산을 등산하다 라는 동사는 있으니까 그건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ing를 붙여가지고 동명사라는 문법의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명사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목적어로 쓰일 수 있죠. climbing a high mountain. B자는 묵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안 돼요. climbing a high mountain.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이라는 이제 명사가 돼서 목적어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목적어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캐티는 원합니다. 컴퓨터 한 대를 원합니다. 또는 뭐 자동차 한 대를 원합니다. 그러면 a car. 컴퓨터를 원합니다. 그러면 a comput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어를 당연히 쓸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원래 단어 자체가 명사니까 이제 바로 목적어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메리탐 같은 경우는 동사라서 목적어로 쓸 수 없으니까 요거를 투부정사를 이용해 가지고 명사로 바꾼 다음에 이제 목적어로 쓴다는 거죠. 근데 원츠라는 동사는 여기다가 이제 메리를 동명사로 바꿔가지고 메링 이렇게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츠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중에서 투부정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동사들이 뭐 원츠처럼 이렇게 목적어를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중에서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want 말고도 wish, hope, 뭐 decide, care, choose, 그 다음에 decide 했고 determine, pretend, 뭐뭐하는 척하다 할 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 다음에 이제 refuse, 거절하다, 뭐뭐하기를 거절하다 그럴 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된다 하는 거. 물론 컴퓨터나 카 이런 거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당연히 투부정사하고 동명사일 때는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또 enjoy 같은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고 여기 만약에 to climb 이렇게 쓰면 이제 틀려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고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mind라든가 꺼려하다.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하면은 당신은 창문을 여는 것을 꺼려 하십니까? 그 얘기는 이제 창문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거를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뉘앙스를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인드라는 건 이제 꺼려하다. 마인드 오프닝 더 윈도우 이렇게 오프닝 같은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인조이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갖다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동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요걸 알아봤고요. 요거보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법 책에서 투부정사 편하고 이제 동명사 편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says, say 이것도 이제 완전 타동사인데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했죠? 아니, 주어로 취했죠? She says, 그녀는 말합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그 목적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보면은 요 that가 이제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접속사 that가 이제 쓰여가지고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여기까지 하나의 목적어이죠. 접속사 that는 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걸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 앞에다가 접속사 that를 붙이면 이게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그런 용법이 하나 있죠. 그래서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그러면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 요런 절에다가 that를 붙여가지고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것 요런 뜻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사절이기 때문에
팔품사로 얘기하면 명사니까 이게 이제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로 쓰일 때는 접속사 that를 또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 타동사가 명사 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또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You must keep in mind that wherever you may go, I will follow you. 당신은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럼 뭘 간직해야 되느냐? keep의 목적어가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죠. 요 뒤에 있는 that절이 목적어예요. that절의 내용을 보니까 wherever you may go,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I will follow you.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그 절에다가 접속사 that를 붙이니까 명사절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 명사절이라서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욕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목적어가 길죠. 그래서 이제 뒤로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뭐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만 한다. 마음에 간직한다는 건 이제 명심한다 이런 얘기니까 keep in mind, keep 목적어 in mind 하면은 명심하다. 여기 must는 이제 조동사로서 동사 앞에서 의무의 뜻을 첨가해주는 조동사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해석하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당신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이렇게 삼형식 문장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어떤 절이 명사절로서 뭐 목적어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접속사 that로 명사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 될 수 있죠. 간접 의문문. 이것도 명사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도 명사절 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속사 that만이 아니고 접속사 if나 접속사 whether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것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데 명사절이라는 건 팔품사로 이렇게 얘기하면 명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명사절들은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보어도 될 수 있어요. 명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명사편에서 또 절의 종류 이런 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동사라는 게 있죠. 네 번째로. 이 수요동사는 사형식 구조의 문장을 만드는데 이 수요동사가 쓰이게 되면 앞에 주어가 있고 간접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있는 문장의 주요소가 주어, 수요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네 개의 주요소가 모여서 사형식 문장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문을 보면 The sufferings taught them the worth of liberty. 그 고난은 가르쳐 주었다.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었냐? The worth of liberty. 자유의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해석할 때 맨 끝에 그 주었다, 주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여라는 말을 붙여서 수여동사라고 해요. 이 수여동사의 특징은 간접 목적어를 취하고 직접 목적어를 취하고 목적어 두 개를 취한다는 건데 그 고난이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배운 거죠. 그래서 동작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의 교훈인데 교훈이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머릿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거니까 이것도 가르치는 동작을 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댐은 간접적으로 당하는 거고, The worth of liberty는 직접적으로 당한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제 하나 예문을 보면 The advertisement tells us very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medicine. 여기도 지금 보면은 The advertisement 광고, 그 광고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말해줍니다. 근데 그 정보가 이제 많은 정보가 아니고 굉장히 적은 little 그러면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거의 없는 정보. 그러니까 아주 극소량의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해석할 때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죠. little은 about the medicine 그 약에 대한 정보를 아주 극히 적은 정보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보를 듣는 거니까 간접 목적어고 정보는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니까 직접 목적어고 이렇게 목적어 두 개 취하는 거죠. 그래서 tells가 수요 동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bout the medicine은 뭐 그 약에 대한 정보니까 information에 이제 부속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어 두 개 취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수요 동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좀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법책을 자세하게 다룰 때 그때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종류의 동사가 불완전 타동사이죠. 이 불완전 타동사는 이제 앞에 당연히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까지 이렇게 취하는 동사예요. 이 목적격 보호가 없으면 이 불완전 타동사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형식 문장은 주어와 불완전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네 가지 주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요 목적격 보호가 이제 뭐가 쓰이느냐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한데 보호니까 명사, 대명사는 당연히 보호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하고 동명사도 명사로 바뀐 거니까 보호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도 형용사가 됐으니까 보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 중에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도 형용사로 바뀐 거죠, 이것도. 그래서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다 하는 거 팔품사로 얘기하면. 근데 그 팔품사로 된 게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 그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고 나중에 이제 투부정사의 용법이나 동명사 또 분사의 용법 얘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The lady asked Matthew to push your car. 자, 여기 asked라는 동사가 이제 불완전 타동사예요. 앞에 이제 주어가 있죠. The lady. 그 숙녀는 부인은 asked 요청했습니다. Matthew. Matthew가 목적어죠.
그 부인이 매튜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럼 매튜 입장에서는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동작을 해야 되겠죠. 무슨 동작을 하냐면은 to push your car, 그녀의 자동차를 미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그 레이디가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to push your car, 이 동작은 누가 하는 거죠? 이 목적어인 매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이런 동작을 한다. 그래가지고 목적격 보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투부정사가 이제 목적격 보호로 쓰인 겁니다. 왜냐하면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도 있고 형용사적인 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teacher encourages his pupils to make the best efforts to pass the exam. 여기 이제 encourages라는 동사가 이제 불완전 타동사인데 당연히 앞에 이제 주어가 있고 격려하다, 고무시키다 뭐 이런 뜻이죠. His pupils, pupil이라는 건 뭐 제자. 그 다음에 이제 to make the best efforts 이렇게 나오는데 to pass the exam 이렇게 그 교사가 자기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격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하라고 격려하느냐? 제자들이 격려를 받고서 뭘 하느냐? To make the best effort.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요. To make the best effort.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주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적어가 하는 겁니까? 목적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거예요. 투부정사니까 이제 당연히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이게 이제 형용사적인 용법이라는 사람도 있고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이 어떤 용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떤 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게 뭐 명사든 아니면 형용사든 간에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용법을 따지질 않아요. 근데 요거는 다르죠. To pass the exam. 요거는 뭐로 쓰였냐면은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이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투부정사의 이제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부사적인 용법은 뭐 당연히 여기서 이제 make the best effort 이게 이제 투부정사로 바뀌기 전에 동사였을 때부터 이제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 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입니다. 이거는 뭐 종료소니까 없어도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the police officer persuades the adolescent to confess their crime. 자, the police officer 경찰관은 설득합니다. 누구를 설득하냐면 이제 10대 청소년들을 설득하죠. 그래가지고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설득을 당해서 to confess their crime 그들의 죄를 범죄를 고백하도록 자백하도록 이제 격려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 자백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persuade가 불완전 타동사죠. 앞에 이제 경찰관이 주어고 경찰관이 adolescent 10대 청소년들을 설득하니까 10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설득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볼 수 있죠. 설득을 당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들의 범죄를 자백하게 돼요. 범죄를 자백하게 되는 건 이제 목적어인 adolescent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장 세 개가 전부 다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왔어요.
동명사가 이렇게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 경우는 뭐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명사는 그냥 명사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형용사가 보호가 이제 되는 건지 명사가 보호가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동명사는 그래서 이제 목적격 보호로 잘 안 쓰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the detective considers the suspect cunning. cunning이라는 건 이제 교활한 이런 뜻이고 suspect는 용의자 이런 뜻이니까 그 형사는 그 용의자가 교활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교활한 건 누가 교활한 거죠? 목적어인 용의자가 이제 그 성격이 교활하다는 거죠.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이제 커닝은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목적격 보호지. 이거는 그냥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가 된 경우에요. 여기에 이제 형용사로 그 현재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그 형사는 생각합니다. 그 책이 뭐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책이 재밌는 거니까 재미있는이라는 말은 이제 목적어인 그 책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격 보호이고 오형식인데 그럴 때는 the detective considers the book 뭐 exciting, interesting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interesting이라는 건 이제 하도 많이 이게 쓰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형용사화 돼 버렸는데 원래는 그 interest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분사인데 원래 interest라는 건 재미를 느끼게 만들다. 어디에 재미를 느끼게 만들다. 그런 뜻이니까 이제 ing가 붙어가지고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진 형용사예요. 원래는 현재 분사가 이제 형용사가 됐다 하는 것이죠. 과거 분사도 이제 이렇게 형용사가 돼가지고 목적격 보호로 쓰일 수 있어요. 자세한 예문들은 이제 나중에 본 오형식 문장을 다룰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The scientific laws make it possible to foretell the future occurrences. 과학 법칙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요거를 가목적어라고 하죠. 가짜 목적어. 요 to foretell the future occurrences가 이 진짜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뒤로 뺀 거예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possible이라는 건 이제 목적어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면 이제 impossible을 쓰겠죠. 그래서 possible은 목적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목적격 보호다. 그래서 이게 문장의 오형식이다.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오형식이지만 주어 플러스 불완전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호로서 쓰이는 건 똑같은데 그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문사, 과거 문사 이렇게 될 수 있고 원래 정통 형용사 이것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They call the baby Mark. 그들은 그 아기를 마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부릅니다. 그러면 그 아기의 이름이 마크가 되는 거니까 마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아기가 이름이 마크라는 거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베이비가 즉 마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크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콜이라는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만약에 저기 마크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를 갖다가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뺀다 그러면 그들은 그 아기를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마크가 목적격 보호로서 주요소로 이제 쓰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크가 여기서는 목적격 보호인데 이거는 그냥 명사가 보호가 되는 경우죠. 자, 이런 형식의 이제 오형식 문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공식으로, 기본 공식은 똑같은데 약간 응용이 돼가지고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수월해져요.